자산 기준으로 따지면은 20억 넘어갑니다. 9억 1,700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 지금은 12억 정도가 됐어요. 한 번도 임장을 안 갔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부동산에 무지했었는데 청약 절대 안 된다는 걸 느끼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투자를 한 거죠. 저는 공간 10개 운영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김새별이라고 합니다. 저랑 처음 만난 지가 2년여가 흐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반 회사원이었고 무주택자였고 지금 서울 아파트 2채, 오피스텔 하나, 그리고 공간 임대로 10개 운영. 일단 부동산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낙찰받은 사례 바로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작년에 공매로 오피스텔을 하나 먼저 받았어요. 공매는 좀 경쟁률도 적고 투자금이 안 들었는데요. 이게 제가 직장 다닐 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퇴사를 했어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오피스텔을 6,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전세를 9천만 원에 맞췄는데 취득세랑 뭐 부가세 이런 거 하니까 거의 1,000만 원 들었고 실제 순수익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제 돈 없이 이제 오피스텔도 생기고 1,500만 원도 그냥 바로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한 첫 투자였어요. 플러스 피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으면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공매로 오피스텔 낙찰 받았다. 6,500에 받았다. 보증금 9,000이다. 전세로 맞췄다. 시세가 원래 1억인데 좀 그냥 싸게 내놔서 차익이 거의 2,500이 넘으니까 낼 거 내고도 돈이 지금 생겼다는 겁니다. 네. 어려운 점이나 좀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나요? 공매가 온라인 입찰이라서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했거든요. 노력 대비 큰 돈을 저는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도 깨끗한 상태여서 임대를 한 달도 안 돼서 맞춘 것 같아요. 명도는 어떻게 했어요? 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산자 원래 구매니까 공실이었다? 공실인 상태로 내놓은 거예요. 수리 하나도 안 했어요. 도배조차 안 했어요. 너무 깨끗해요. 도배도 안 했어요? 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한 게 없습니다. 여기가 인천공항 쪽이거든요. 네. 몇 년 안 된 신축 오피스텔이었어요. 전월세 수요가 항상 부족한 곳이라고 들어서 바로 세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입찰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올해 1월에 서울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는데요. 서울 아파트를 제가 24년도부터 조금씩 입찰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다 폐차를 하고 난 신권을 노려야겠다. 그 이유가 이제 1회만 유찰돼도 서울 아파트는 경쟁률이 확 오르거든요. 신권을 찾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드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억 이하의 아파트였고 정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오를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죠. 강북구 하급지인데 9억 1,700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 지금은 12억 정도가 됐어요. 내부도 봤거든요. 깔끔하고 수리할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낙찰가가 9억 1,000인데 지금 시세는 12억. 그리고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경매는 실거주를 안 해도 돼요. 그죠. 이제 완전 맛을 들렸어요. 그죠? 그래서 3억이도 받았어요. 최근에 한 동대문구에 아파트를 받았고 여기도 이제 10억 이하에 아직 좀 눌려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월 9일 전에 낙찰을 좀 받았고요. 제가 좀 무리해서 쓰긴 했는데 지금 매물 호가는 10억이에요. 1억은 싸게 샀다고 봐요. 낙찰 받고 가봤는데 진짜 깨끗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피스텔을 풀피로 하나 세팅을 하고 서울 아파트 지금 2채까지 투자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주택자였는데 자산 기준으로 따지면은 20억 넘어갑니다. 본인처럼 이렇게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대출은 위험한 거다. 대출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커서 부동산 투자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 지냈어요. 직장인일 때 원크를 가입을 했죠. 기억나는 게 제가 맨 처음 용기 내서 물어봤던 질문이 거기 청약 넣을까요? 그럴 정도로 전 되게 부동산에 무지했었는데 청약 절대 안 된다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공부도 하고 투자를 한 거죠. 뭔가 확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 그런 분들께 본인이 좀 느낀 걸 토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행을 해봐야 뭐 실패하든 성공하든 결과를 통해서 얻는 게 있다고 봐요. 저도 뭐 실패 경험이 있는데 실패 경험은 뭐가 있어요? 저 그 무인점포 직장 다닐 때 오픈했다가 접어서 1억 정도를 날렸죠. 경매 낙찰을 3건이나 받았는데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매물만 들어갔기 때문에 없었어요. 사실 3개 물건 다 한 번도 임장을 안 갔어요. 다 낙찰받고 갔고 손품으로만 해서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임장 갈 필요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말해도 돼요? 임장을 가면 좋죠. 가면 당연히. 좋은데 손품 파는 법 알려주시고 하셔서 다른 거면은 무조건 임장 가야 되는데 아파트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손품이 다 되니까. 제가 초반에는 임장 가고 막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손품만 팔아서 폐차라면은 타격이 거의 없어요. 맞아.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임장을 열심히 하면 거기 애정이 남기고
가격적으로 질러서 무조건 받아야 될 것 같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드린 그게 크게 없으니까 뭐 아니면 말고 투자는 약간 그렇게 해야 더 잘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2년 전에는 한 4번 입찰을 했거든요. 그때는 임장하고 조사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 폐차라고 현타가 와서 1년을 쉬었어요. 경매를. 작년에 경매를 다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강의 수강을 했는데 그때 강의 들으면서 2달 동안 10번을 입찰했어요. 훨씬 많은 이제 입찰을 경험하면서 제가 혼자 했을 때보다 진짜 배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막 그렇게 입찰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나가 떨어졌었죠. 그래서 1년 쉬다가 망치로 때려주셔서 다시 열심히 했죠. 돈이 없어도 일단 부동산 공부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점점 이제 씨드를 불려서 좋은 거 살 수 있으니까 무조건 부동산 공부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임대 얘기를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2개고요. 단기임대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그 에어비앤비랑 단기임대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에어비앤비는 이제 1박 단위로 빌려줄 수 있는 반면에 단기임대는 최소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장기로 묵으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럼 에어비앤비보다 단기임대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에어비앤비는 명의 제한이 있어서 2개를 하고 있고요. 운영이 굉장히 편리해서 저는 단기 임대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장박 수요고 막 1년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청소나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게 좀 덜하니까 맞아요. 손이 확실히 덜 가겠죠. 네. 다 서울에서 해요? 네, 다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지역 한두 개만 좀 얘기해 주세요. 마포구도 있고 뭐 동대문구, 강남구 등등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좋아요? 마포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마포가? 네, 1년이 이미 차 있어요. 그러니까 홍대에 사람 엄청 많더라고. 네. 그러니까 신기한 것 같아. 네. 단기임대 수요가 그렇게 많나 봐. 네, 외국인 유학생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학생들은 1년, 6개월 이렇게 계약을 하세요. 수요가 엄청나죠. 요즘에 외국인 외국인들, 관광객도 엄청 많고 해서 많은 것들을 그때 시도를 했었는데 네. 뭐 공간임대만의 특별한 장점이나 뭐 본인이 실제로 느끼는 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이제 유튜브, 뭐 쇼핑몰, 블로그, 뭐 무인점포 등 정말 다양한 부업을 많이 해봤는데요. 직장인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퇴근하고 나면은 힘이 없어요.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을 병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이 났는데 다 접었어요. 공간임대도 제가 회사 다니면서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늘리면은 월급 이상 번다. 이 생각 때문에 2개 오픈하고 퇴사를 했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지금 공간 임대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개 운영할 수 있는 좀 노하우나 몇 가지 팁을 좀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예약률이랑 수익률을 분석해서 좋은 지역에만 들어가서 수익을 잘 냈고요. 지역 선정이 중요하죠. 맞아요.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쁘게 꾸며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켰죠. 진상 없어요, 진상? 그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방을 더럽게 쓰고 가신 분이 가끔 있는데 알바분이 힘들었다고 하면 조금 뭐 더 드리면 해결되는 문제라 하니까. 네. 요즘 공간 임대 쪽은 뭐 트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외국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외국인 단기임대 플랫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올려두는데 훨씬 수익률이 좋고 장박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돈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네. 수익이 뭐 어디서 하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100만 원 이상인 곳도 있어요. 월 순수익이. 보통 이제 50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원룸에서 해요?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습니다. 단기 임대는 사실 1, 2인 수요가 훨씬 많아요. 수익은 에어비앤비가 더 크죠? 더 큽니다. 근데 손이 덜 가는 건 확실히 단기 임대라서 개인적으로는 단기 임대를 더 좋아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에어비앤비랑 단기 임대를 좀 적절히 믹스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간 임대 쪽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더 늘릴 생각은 없고요. 숙박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로. 네. 너무 멋지네요. 뭐 10개 정도 했으면은 네. 굳이 그 원투룸 개수 늘리는 것보다는 호스텔이나 숙박업 쪽으로 가는 게 시세 차익하고 현금 흐름을 둘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진화를 하고 있다. 진화. 우리 진화를 해야 돼. 네. 너무 잘하고 있다. 네. 지난 2년 동안 인생이 확 바뀌었는데 제가 봤을 때 경제적 자유 그 문턱을 넘어섰거든요. 네. 체감을 하세요? 저는 제일 체감하는 게 지난달에 발리랑 상하이를 여행을 하고 왔어요. 3주 동안 해외에 있었는데도 돌아가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장소랑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또 서울 아파트가 생겨서 마음의 안정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공간 임대만 하고 있을 때랑 또 다르실 거예요. 그죠? 영상을 보시고 배우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서 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확 변한 계기가 환경을 바꿔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그냥 맨날 회사 얘기만 하는 그런 구성원들이랑 있다가 투자 사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로 환경을 바꾸니까 공간임대를 알고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제가 좀 완벽주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자 마음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그 완벽이라는 그 어떤 기준이 어차피 허상이라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완벽하더라도 전문가가 보기에는 사실 허접한 수준일 수 있어서 맞아요. 엄청 계획하고 막 다 따져보고 하는 성향은 아니고 공간임대가 너무 괜찮다 해서 쭉 하게 된 거죠. 저희가 한 몇 개월 단위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뵙고 있는데 볼 때마다 성장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기쁘게 생각하고 네, 또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뭐 숙박업 도전해서 네.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진화해서 오겠습니다.